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눈 덮인 에스토니아 시골 마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인 사위가 장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난로 하나에 의존해 겨울을 나던 처가 식구들의 모습을 본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보일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도 못 꾸는 사치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몇 달간 준비하고 직접 설치에 나선 한 남자의 진심이 결국 마을 전체를 바꿔놓았다는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기술과 정성이 만나 국경을 넘어 사랑을 전한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큰 울림을 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께도 따뜻한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2010년 가을, 베를린 공과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저는 그곳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수업 첫날이었죠. 강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교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던 날, 우연히 같은 조가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저는 안나예요. 에스토니아에서 왔어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만 솔직히 어디 붙어 있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안나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건축뿐만 아니라 환경 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았고, 특히 추운 지방에서의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나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신기해하며 귀 기울여 들었고, 저 역시 그녀가 들려주는 에스토니아의 자연과 문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민수, 우리나라는 정말 추워요. 겨울이면 영하 20도는 기본이에요. 한국도 겨울엔 추운데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2년간의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건축설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안나는 독일의 남아 박사 과정을 시작했죠.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그 기간이 무려 3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화상통화와 메시지로 매일같이 소통했고 1년에 두세 번씩은 서로를 만나러 비행기를 탔습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저는 베를린으로 날아가 안나에게 청혼했습니다. 눈 내리는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안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16년 봄 한국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안나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고 김치와 된장찌개를 좋아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도 안나를 진짜 딸처럼 아꼈습니다. 2017년에는 첫째 아들이, 2019년에는 둘째 딸이 태어나면서 우리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에 계신 처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안나의 부모님은 에스토니아 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셨는데 수도인 탈린에서도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은퇴한 목수셨고 장모님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죠. 결혼 초기에 한번 방문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에도 집이 꽤 낡고 오래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시골 특유의 소박함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안나도 1년에 한두 번 혼자 다녀오는 게 전부였고 저는 회사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2023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12월 초의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데 안나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다가가 물었죠. 안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민수.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니요? 안나에게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장인어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였습니다. 빨리 가봐야 해요. 장례 준비를 도와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다 같이 가자.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 다음 날 바로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서울에서 헬싱키를 경유해 탈린까지 거기서 다시 차로 4시간을 달려야 하는 긴 여정이었지만 마다할 수 없었습니다. 장인어른을 마지막으로 배웅해드리는 건 사위로서 당연한 도리였으니까요. 사흘 후 우리 가족은 에스토니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가보는 엄마의 고향에 신기했지만 저와 안나의 무거운 표정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안나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탈린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12월의 에스토니아는 이미 깊은 겨울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남쪽으로 향했는데 갈수록 길은 좁아지고 눈은 더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을 지나 장인어른 댁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집은 기억보다 훨씬 더 낡아 있었고 주변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장모님이 황급히 나오셨습니다. 10년 만에 뵙는 장모님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안나를 보자마자 둘은 와락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죠. 어서 들어오세요. 춥죠? 빨리 안으로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실내인데도 입김이 나왔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니 방 한가운데 오래된 장작 난로가 있었고 그 주변에만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거의 실외와 다름없이 추웠습니다. 장모님, 보일러는 어디 있어요? 보일러요?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다 이렇게 살아요. 난로로 충분해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 그것도 유럽 국가에서 보일러 없이 난로만으로 겨울을 난다니요. 안나가 어릴 때부터 추운 겨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습니다. 장례는 이틀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서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어도 추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겪는 추위에 떨었고 둘째 딸아이는 감기 기운까지 보였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자란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며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난로에 장작을 계속 넣으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민수, 미안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냥 몰랐던 거지.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지금도 장모님이 이렇게 지내신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식 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교회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분위기였죠. 장인어른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목수셨고 평생 이웃들의 집을 고쳐주고 가구를 만들어주시며 사셨다고 합니다. 장례 미사가 끝나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묘지에서 관을 내리는 순간 안나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장인어른을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상객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다들 장모님을 위로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장인어른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손님들께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 솜씨가 좋으셨어요. 우리 집 찬장도 만들어주셨죠. 그분이 없으면 마을이 어떻게 되려나. 집 고칠 때 항상 도와주셨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장인어른이 얼마나 마을에서 중요한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집은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사셨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야 조용해졌습니다.
장모님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안나는 아이들을 재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는 장작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혼자 이 추운 집에서 겨울을 나신다고요? 난로만으로요? 장작이 떨어지면 어쩌시려고요? 밤중에 불이 꺼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안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나, 여기 보일러 설치하는 건 불가능한 거야? 글쎄요. 이 마을엔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전기 보일러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낸다고 하시고.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긴 있죠. 기름 보일러나 펠릿 보일러 같은 거요. 근데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고 기술자도 이 먼 곳까지 안 와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일러가 없는 집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난로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와 정보의 부족이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펴보니 거의 모든 집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집들, 벽에 균열, 이중창도 아닌 낡은 창문들. 일부 집은 전기 히터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전기세 부담 때문에 꼭 필요한 순간에만 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버렸고 여기 남은 건 대부분 노인분들이에요. 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시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국 같으면 정부 지원이라도 받을 텐데 여기는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선진국이긴 하지만 시골 외진 마을까지 그 혜택이 미치지는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건강 잘 챙기세요. 추우면 꼭 연락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걸요. 안나 잘 부탁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마음이 무겁였습니다. 안나도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마저 감기가 심해져서 콜록거리고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고요. 제가 건축을 공부한 게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게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에스토니아의 기후, 난방 시스템, 보일러 종류 등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안나도 옆에서 현지 정보를 찾아주며 도와줬죠. 민수, 정말 하려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해야지. 장모님이 이번 겨울도 난로만 의지하시면 어떡해?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 제일 먼저 알아본 건 어떤 종류의 보일러가 적합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니 가스 보일러는 불가능했고 전기 보일러는 전기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기름 보일러나 펠릿 보일러가 대안이었는데 펠릿 보일러가 더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시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부품을 보내더라도 현지에서 설치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에스토니아 시골까지 가려는 기술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직접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요? 당신은 건축까지 설비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유학 시절에 건물 설비 시스템 과목 들었잖아. 그때 보일러 원리랑 배관 시공도 배웠어. 물론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매뉴얼 보면서 하면 못할 것도 없어. 안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죠. 다음 단계는 제품 선정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펠릿 보일러를 제조하는 회사가 몇 곳 있었는데 그중 한 곳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담당자분이 매우 흥미로워하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에스토니아요? 거기도 한국 보일러를 쓸 수 있을까요? 전압이랑 규격만 맞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AS가 어려울 테니 가능한 한 고장이 적은 모델을 추천드리죠. 담당자는 가정용 소형 펠릿 보일러를 추천했습니다.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유지보수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부품 포함해서 약 5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설치 매뉴얼 좀 자세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직접요?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라서요.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자세한 설치 매뉴얼이랑 동영상 자료까지 다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런 열정적인 고객은 처음 봅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였습니다. 보일러 본체와 부품들이 도착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뉴얼을 달달 외우다시피 공부했습니다. 배관 연결 방법, 펠릿 투입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안전장치까지 하나하나 숙지했죠. 회사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설비 쪽 협력사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쓰는 공구와 자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퇴근 후 주말까지 반납하며 준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안나는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장모님이 따뜻하게 지내셔야 마음이 편하잖아. 1월 중순 드디어 제품이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박스들을 보며 걱정이 앞섰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에스토니아로 보내야 했는데 항공 화물로 보내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해상 운송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비용을 절반 이상 아낄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독일 함부르크항까지, 거기서 다시 에스토니아 탈린항까지 약 2달이 걸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달이요? 그럼 3월은 되어야 설치할 수 있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다음 겨울 전에는 설치할 수 있잖아요. 화물을 보내고 나니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집 구조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장모님, 혹시 집 구조도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사진이라도요. 구조도는 없는데? 사진은 찍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왜요? 보일러 설치 위치를 미리 생각해둬야 해서요. 곧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장모님께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면서도 집 안팎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을 받아본 저는 설치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보일러는 집 뒤쪽 작은 창고에 설치하고 거기서 각 방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2월에는 설치에 필요한 공구들을 챙겼습니다. 렌치, 드릴, 배관 절단기, 실링제, 각종 피팅류 등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았죠. 안나는 장모님께 조금씩 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곧 민수가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 무슨 선물인데? 그건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3월 초 드디어 화물이 탈린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에 2주간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의아해했지만 사정을 설명하니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김대리, 좋은 일 하는 거네. 다녀와서 얘기 좀 들려줘. 감사합니다, 부장님.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긴장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안나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안나와 단둘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맡겼죠. 작업에 집중하려면 그게 나았습니다. 3월 중순 우리는 다시 에스토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걱정보다는 설렘에 가까웠죠. 장모님을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탈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항구로 가서 화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통관 절차를 마치고 컨테이너에서 짐을 꺼내는데 생각보다 부피가 컸습니다. 렌터카 업체에 미리 연락해서 큰 밴을 빌려놨는데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짐을 가득 싣고 다시 그 긴 길을 달렸습니다. 3월의 에스토니아는 아직도 추웠지만 12월보다는 낫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도 많이 녹아 있었고 낮 시간도 조금 길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모님은 짐을 보고 놀라셨죠.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큰 짐을. 장모님,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안으로 옮길게요. 짐을 집 뒤편 창고로 옮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보일러 본체만 해도 상당한 무게였고 배관과 부속품들까지 합치니 여러 번 왕복해야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다 옮기고 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장모님께 본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사실 제가 이번에 보일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준비했어요. 보일러요? 그게 뭔데요? 난방 장치예요. 이제 겨울에 난로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집 전체가 따뜻해질 거예요. 장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이 마을에서 보일러가 있는 집은 거의 없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설치해요? 기술자를 부를 거예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준비 많이 했어요. 직접요? 그런데 민수 씨는 건축가잖아요? 건축을 공부하면서 설비도 배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떨렸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운 걸 실제로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 있는 척 말했습니다. 장모님을 안심시켜드려야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는 설치 위치를 정확히 잡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안쪽 벽면에 보일러를 고정하고 거기서 집 안으로 배관을 연결하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벽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전동 드릴을 들고 조심스럽게 작업했는데 생각보다 벽이 단단했습니다. 2시간 넘게 씨름한 끝에 겨우 필요한 크기의 구멍을 뚫었죠. 민수,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보일러 본체를 벽에 고정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게가 상당해서 안나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확한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했는데 수평계를 보며 몇 번이고 조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장모님이 따뜻한 수프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생이 많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서 장모님이 따뜻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후에는 배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각 방으로 연결되는 배관 경로를 미리 계획해뒀지만 막상 해보니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벽 속 구조가 생각과 달랐고 일부 구간은 경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거실까지 배관을 연결했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계속하자.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밤에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습니다. 확실히 진전이 있었으니까요. 내일이면 거실 배관을 마무리하고 침실 쪽 작업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도 아침 일찍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는 작업이었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고정해야 하고 배관 연결도 정밀하게 해야 했습니다. 매뉴얼을 수십 번 들여다보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나사 하나, 피팅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자칫 누수라도 생기면 큰일이니까요. 민수,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응, 매뉴얼대로 하고 있어. 걱정 마. 사실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고 장모님이 기대하고 계셨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침실 2곳에도 라디에이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체 시스템을 연결하고 테스트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배관의 모든 연결부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조임이 제대로 되었는지, 실링은 완벽한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을 채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새지 마라, 제발.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압력을 높여갔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갑자기 침실 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런. 급하게 밸브를 잠그고 문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피팅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 풀고 테프론 테이프를 더 감아 조였습니다. 2번째 시도. 이번에는 다행히 누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압력을 올려도 어디에서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배관 연결까지 마쳤으니 이제 펠릿 공급 시스템과 전기 배선을 연결할 차례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전기 관련 작업은 자칫 잘못하면 화재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매뉴얼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전원선 연결, 제어판 설정, 온도 센서 부착 등등. 하나라도 틀리면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날 수 있었습니다.
안나는 옆에서 매뉴얼을 읽어주며 제가 빠뜨리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줬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연결하는 순서 조심해요. 알았어. 천천히 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곧 완성된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4시간에 걸쳐 전기 배선을 모두 마쳤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네. 그러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마지막 단계는 보일러 시운전이었습니다. 펠릿을 투입구에 넣고 전원을 켜고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들리더니 내부에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꽃이었는데 점점 커지면서 펠릿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굴뚝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고 보일러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작동한다. 안나, 작동해. 정말요? 진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60도, 70도, 80도. 이제 각 방의 라디에이터도 따뜻해질 거야. 가서 확인해보자. 거실로 달려가 라디에이터에 손을 대보니 미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침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장모님을 모셔왔습니다. 장모님은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열기를 느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게 정말 따뜻하네요. 이렇게 따뜻할 수가. 이제 겨울에 난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보일러가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고마워요, 민수. 정말 고마워요. 장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집 전체가 따뜻한 상태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난로 주변에만 모여있지 않아도 되었고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민수, 당신 정말 대단해요. 기술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해냈어요?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더라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 혹시 이 집에 무슨 기계 설치했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 네.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보일러요? 그게 뭔데요? 집이 따뜻해진다고요? 마을이 작다 보니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 보일러를 보여드리고 작동 원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부탁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설치할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제 집도 힘들게 한 건데 남의 집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주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부탁이에요. 우리 집도 겨울마다 너무 힘들어요. 돈은 드릴게요. 안나와 의논했습니다. 일정상 당장은 어렵지만 다음에 올 때 부품을 가져와서 도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 이번엔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드리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올 때 해드릴게요. 정말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 소문을 듣고 또 다른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였던 겁니다. 다들 난로에 의존해 살면서도 다른 방법을 몰랐던 거죠. 저도 부탁드려요. 우리 집도 좀. 갑자기 마을의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되었습니다. 한두 집도 아니고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 해드리고 싶지만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실수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믿어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돕기로요. 모두를 다 도와드릴 순 없지만 몇 집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가장 급하신 분 3집 정도 제가 다음에 올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부품값은 부담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일러 설치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기술과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죠. 안나, 나 이상한 일을 벌인 것 같아.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봤잖아요.
그래도 이걸 언제 다 하지? 천천히 하면 돼요. 급한 건 아니니까. 서울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사 일도 있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데 에스토니아까지 신경 쓰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께서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화면 속 장모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민수, 정말 고마워요. 밤에 이불 한 장만 덮고 자도 따뜻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방이 따뜻하고요. 이게 꿈만 같아요. 다행이에요, 장모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한국 사위가 이렇게 잘해준다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한국 기술이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에스토니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새 가구의 보일러 설치를 위해 다시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틈틈이 보일러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세대를 주문해야 했는데 담당자분이 흥미로워하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저번에 설치하신 거 잘 작동하나 보죠? 네,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대를 더 주문하려고요. 대단하시네요. 혹시 사업을 구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이번엔 좀 더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할인을 받으니 부담이 줄었죠. 이웃들께서 부품값을 내신다고는 하셨지만 제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일이니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도 해상 운송을 선택했습니다. 6월에 출발해서 8월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설치 방법을 정리하고 필요한 공구와 자재 목록도 업데이트했습니다. 안나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에스토니아어로 된 설명서를 준비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죠. 간단한 고장 대처법과 정기 점검 사항을 정리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기본적인 유지 보수는 혼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신 정말 꼼꼼하네요. 그래야 내가 없을 때도 문제없이 쓰시잖아. 7월에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승진하면 업무가 더 바빠질 게 분명했고 에스토니아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승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상사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부장님, 죄송하지만 이번 승진은 사양하고 싶습니다. 왜? 자네한테 좋은 기회인데.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사는 의아해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안나에게 이야기하니 안나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승진 기회를.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8월 중순 드디어 화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경험이 있어서 통관부터 운송까지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시 에스토니아로 날아갔고 이번에도 2주간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니 새 가구 주민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었죠. 김씨, 기다렸어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자 둘이 도와주겠다고 나섰거든요. 이들에게 기본적인 작업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일했습니다. 첫 번째 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경험이 있어서인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보일러 본체 설치와 배관 연결을 마쳤고 이틀째 되는 날 전기 배선까지 완료했습니다. 시운전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는 따뜻해진 방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평생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집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도와주던 젊은이들도 점차 요령이 생겨서 제법 쓸모있는 조수가 되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알게 되시죠? 열흘 만에 세 집 모두 작업을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남는 시간 동안 주민들께 유지보수 교육을 했습니다. 펠릿 보충하는 법, 필터 청소하는 법, 간단한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알려드렸죠. 1년에 한 번씩은 전문가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탈린의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잘 배워두겠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작은 환송회를 열어줬습니다. 수제빵과 치즈, 에스토니아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변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린 것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변화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마을 이장님이 일어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온 친구를 환송합니다. 그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이 마을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 먼 길을 왔습니다. 그의 마음과 기술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세요. 공항으로 가는 길 안나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뿌듯해. 정말로 뿌듯해.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어.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고작 내 집만 도왔을 뿐인데 마을엔 아직도 추운 집이 많았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안나가 받아서 통역을 해줬는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인 사위가 시골 마을에 보일러를 설치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로 쓰고 싶은데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나가 설득했습니다. 기사가 나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메일로 인터뷰에 응했고 한 달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에스토니아 현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가 화제가 되었고 SNS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사위를 둔 장모님이 정말 복 받으신 거네요. 한국 기술이 이렇게 실용적이라니 놀랍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이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후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가 통화를 받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지역 개발 담당자래요. 나를요? 왜죠? 당신이 한 일에 관심이 있나 봐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 방문 때 만나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다시 에스토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설치할 보일러는 없었지만 이미 설치한 보일러들의 점검과 지자체 관계자 면담이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장모님 댁과 이웃 세 집을 방문해 보일러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필터를 청소하고 부품 상태를 확인하며 간단한 조정을 해주었죠. 겨울 준비 다 되셨어요.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작년 겨울이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이틀 후 지자체 청사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생각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가족을 도운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문제를 해결했어요. 시골 지역의 난방 문제 말이죠. 담당자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에스토니아 남부 시골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가구가 적절한 난방시설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당신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지역의 다른 마을들도 도와줄 수 있나요? 물론 비용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미 회사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 많은 일을 맡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한국에 직장도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대신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당신이 현지 기술자들에게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없어도 작업이 계속될 수 있잖아요. 그건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걸 할 수는 없지만 노하우를 전수하면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방문 때 현지 기술자 몇 명을 모아놓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이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안 나와도 의논했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지지할게. 근데 이러다가 정말 일이 커지는 거 아냐?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며. 2024년 1월 장모님께서 영상통화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민수 지자체에서 감사패를 주겠대요. 네. 감사패요? 응, 지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거래요. 다음 달에 시상식이 있대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저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도운 것뿐인데 이런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에스토니아로 갔습니다. 지역 청사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한국에서 온 사위로서 가족을 넘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의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을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군수님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하셨습니다. 무거운 나무 액자에 에스토니아어와 영어로 감사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그냥 가족이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웃들도 같은 처지였고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기술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죠. 시상식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안나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상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낸 주민들의 미소, 그들이 건네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 그게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현지 기술자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선발한 5명의 기술자가 모였고 저는 일주일간 집중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보일러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설치 방법, 배관 연결, 전기 배선, 시운전,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 집을 골라 함께 설치 작업을 하며 실습도 병행했죠. 여기 배관 연결할 때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물이 잘 순환돼요.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기술자들은 열심히 배웠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제법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지역의 다른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이라니요? 그냥 김씨라고 불러주세요. 교육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없어도 그곳에서 변화가 계속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생긴 것 같았죠. 회사 일도 예전과 똑같이 했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면 에스토니아 관련 일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과 마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설치한 보일러들이 잘 작동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했죠. 가끔 작은 문제가 생기면 화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밸브 좀 봐주세요.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아요. 아, 거기 조임이 풀렸나 보네요. 렌치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아, 됐어요. 고마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육받았던 기술자 중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안나가 통역해줬는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김씨, 저희가 벌써 10집이나 설치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가르쳐주신 대로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겁니다. 3월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토니아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겁니다. 한국인 사위의 따뜻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도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동의했습니다. 4월 촬영팀이 한국까지 와서 저희 가족을 인터뷰했습니다. 아이들도 나와서 아빠가 할머니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라고 자랑했죠. 그 모습을 보니 뭉클했습니다. 김씨,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 언제였나요? 처음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장모님이 따뜻한 방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요. 그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당연하죠. 한국 제품이 이렇게 먼 곳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5월에는 에스토니아로 가서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터뷰, 보일러가 작동하는 모습, 제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다큐멘터리는 6월에 방영되었습니다. 안나가 녹화해서 보내줬는데 생각보다 감동적으로 잘 만들어졌더군요. 방송 후 반응이 뜨겁다고 했습니다. 민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방송 본 사람들이 엄청 감동했대요. SNS에서 난리예요.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인근 발트 3국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시골 마을이 많았거든요. 며칠 후 한국주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죠. 김민수 씨죠? 당신 덕분에 한국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대사관 방문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에 다시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고 탈린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정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김 씨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 외교관들 일이 쉬워집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민간 외교죠. 정부가 하는 것보다 훨씬 진심이 전달됩니다. 대사관에서 작은 리셉션도 열어줬습니다. 현지 교민들과 에스토니아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아졌어요. 한편 제가 교육한 기술자들의 활동도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5명이었던 팀이 어느새 10명으로 늘었고 이들은 에스토니아 남부 전역을 돌며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저소득층 가정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죠. 김 씨, 올해만 벌써 50가구에 설치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겠어요. 아닙니다. 시작은 선생님이 해주신 거죠. 가을이 되자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보일러 회사에서 에스토니아 지자체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김 대리님 덕분에 저희가 유럽 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당신이 만든 성공 사례가 홍보보다 강력했어요. 이제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제가 단지 가족을 돕고 싶었던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봤죠. 김 대리, 정말 멋진 일 했더라.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거든요. 임원진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셨죠. 11월 첫눈이 내리던 날 장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수, 벌써 겨울이네요. 근데 올해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다행이에요, 장모님. 당신이 만들어준 이 따뜻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년간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2024년이 저물어가던 12월 저는 다시 한번 에스토니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차를 몰고 마을로 향하는 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3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었죠.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친한 이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씨,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전통 음식들, 수제빵, 케이크까지. 마을 사람들이 며칠간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한국에서 온 한 사위가 우리 마을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모님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했고 그 따뜻함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 60가구 중 20가구가 보일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가구라니. 처음 시작할 때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 누군가의 작은 실천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장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손에는 준비한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당신은 내 딸의 남편이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아들이에요. 이 작은 선물을 받아주세요. 손으로 짠 에스토니아 전통 목도리였습니다. 장모님이 몇 달에 걸쳐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목도리를 받아들고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파티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일어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에 폐렴에 걸릴 뻔했어요. 너무 추워서요. 근데 보일러 덕분에 건강하게 겨울을 났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따뜻하니까요. 전기세도 오히려 줄었어요. 전기 히터보다 효율적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 거였습니다. 젊은 기술자 중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보일러 설치 전문 업체요. 정말요? 잘 됐네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기술도 배웠고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마음만 있으면요. 다음 날 제가 처음 보일러를 설치했던 장모님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2년이 지났으니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창고로 들어가 보일러를 열어봤는데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장모님이 매뉴얼대로 잘 관리하신 덕분이었죠. 장모님, 완벽해요. 앞으로 5년은 거뜬히 쓰실 수 있겠어요. 그동안 우리 삶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겨울이 두렵지 않아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장모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 당신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제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했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국경을 넘어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갔죠.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추운 겨울과는 달리 이제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안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자랑스러워요. 정말로요.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엔 그냥 엄마를 돕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맞아. 시작은 정말 작았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진심 어린 작은 실천이요. 서울에 도착해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반겼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잘 계셨어? 응, 아주 잘 계셔. 아빠가 만든 보일러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시더라. 우리 아빠 최고야. 아이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지난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장인어른의 장례식에서 느꼈던 무력감, 첫 보일러를 설치하던 날의 긴장감, 성공했을 때의 기쁨, 마을 사람들의 감사 인사.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게 많았습니다. 설계도 위에서만 생각하던 건축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에스토니아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일하는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은 단순히 성능이 좋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에스토니아 마을에서는 모든 가정이 따뜻한 집에서 연말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장모님께서 보내온 영상을 봤습니다. 집안 곳곳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고 보일러 덕분에 따뜻한 실내에서 손주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민수 보고 싶어요. 새해에는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럴게요, 장모님.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는 연말 평가 시즌이었습니다.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 근데 자네 에스토니아 이야기 들었어. 아, 네. 훌륭한 일이야.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도움이 많이 됐고, 내년부터는 해외 프로젝트 팀으로 발령 내려고 하는데 어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진도 함께 제안받았습니다. 작년에 미뤘던 승진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일과 봉사 사이의 균형을 찾았으니까요. 에스토니아 기술자들과의 화상회의도 정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 우리가 태양광 패널과 보일러를 결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여름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모았다가 겨울에 보일러와 함께 쓰는 거예요.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아졌어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한국 보일러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대리님, 덕분에 발트 3국 전체에서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지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에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다 당신이 만든 신뢰 덕분입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믿게 된 게 가장 큰 자산이에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브랜드 가치보다 강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집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김민수님께 새해 초청장을 보냅니다. 1월 15일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신년 리셉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에스토니아 친선 대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안나, 이것 봐. 친선 대사래. 진짜요? 대단한데요? 나 그런 거 할 자격이 있나? 당연하죠. 누구보다 자격 있어요.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빠, 대사가 뭐예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역할이야. 와, 아빠 멋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갔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요. 추운 집에서 눈물을 흘렸던 순간 보일러를 직접 설치하겠다고 결심했던 밤, 처음으로 보일러를 작동시켰을 때의 감격,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현실이었죠. 새해 첫날 가족들과 함께 일출을 보러 갔습니다. 떠오르는 해를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뭘 할 거예요? 안나가 물었습니다. 에스토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볼까 해.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역시 우리 남편다워요. 넌? 당신을 계속 응원할 거예요. 평생요. 아이들이 뛰어와 우리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이제 제 인생에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때로는 사랑과 기술이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넘어 사람들을 이어줍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실용적인 기술이 만나면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에스토니아 시골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 사람들은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한국에서 온 보일러와 함께요.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는 한 사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큰 돈이 없어도 진심 어린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재능, 작은 기술,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장인어른을 위해, 장모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마을 전체로, 지역으로, 그리고 국가 간 우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민 따뜻한 손길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과 기술, 그것이 세계를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디서 이 영상을 보셨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